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다는 게 결국에는 선택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아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이제 한 달 앞두고 느낀 게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 되게 많은 것들을 정하는 일이더라고요. 식장도 그렇고 플래너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뭐 사진을 어떻게 할지 청첩장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다들 저한테 물어보는 게 결혼 준비 바쁘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꽤나 괜찮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할만하지? 왜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택이랑 결정을 좀 빨리 하는 편이더라고요.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좀 성격이 급해서 물론 실수로 후회하는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계속 선택이라는 걸 빨리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기준이 생겼달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음식점에 가더라도 먹을 게 그냥 바로 딱딱딱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안 고르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메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어떤 답정너가 상주하고 있달까?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고민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모두가 저처럼 빠르게 선택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하는 걸 편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나도 잘 선택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하자면 저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빠르게 선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중한 사람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우유부단하다,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프로 선택러로서 인생에서 좀 보다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걸 보는 안목과 그리고 그걸 선택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의 그 모든 선택이 크게 어렵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목을 갖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생각한 이 안목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유튜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갓 핸드 테루라는 의학 만화가 있대요. 근데 그 주인공 테루가 의학적으로 재능이 있고 수술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명의가 됐냐. 처음에 의료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 초기 시절에 정상인의 엑스레이를 엄청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듭해서 보면은 나중에 환자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문제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을 갖추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좋은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약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안 좋은 것도, 저거는 좀 별론데? 저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자면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것. 그 시각이 있는 사람을 안목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갓핸드 테루의 테루처럼 좋은 것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듯 좋지 않은 것도 바로 보고 그런 선택지는 조금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알아보는 눈을 갖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웰메이드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로서 좋은 콘텐츠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사실 음식이랑 좀 비슷합니다. 나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저는 좋은 콘텐츠라고 정의를 하는데 반면에 나쁜 콘텐츠는요. 정크푸드랑 비슷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나빠지는 콘텐츠. 저는 그게 나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콘텐츠를 보면 어떤 게 변하냐면요.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식도 쌓이고요. 또 그 콘텐츠를 보는데 집중력도 같이 향상이 되는 게 있어요. 반면에 나쁜 콘텐츠는요. 나를 더 게으르게 만들고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놓치게 하는 게 나쁜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좋은 콘텐츠가 어디에 있어요? 요즘 콘텐츠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쉬운 기준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음식이랑 진짜 비슷한데요. 좀 간이 덜 된, 덜 맛있는, 덜 단, 덜 자극적인 슴슴한 콘텐츠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훨씬 좋고 많이 먹어도 크게 탈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은 씹어서 먹어야 되는 바로 마셔버리는 쇼츠같이 정제된 콘텐츠보다
콘텐츠보다 나의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 콘텐츠가 좋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백미보다 현미가 좀 더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가 종이에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 다닐 때 제가 한 3년 정도 종이 신문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 보면은 자극적이고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끌리게 돼요. 근데 종이 신문은 이 순서대로 읽게 되다 보니까 골고루 시사를 따르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긴 호흡의 오디오 콘텐츠도 좋아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 쇼츠를 여러 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폰을 꽂고 팟캐스트를 듣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조승현 님이나 최재천 교수님이나 밀라논나님 등 되게 웰메이드 콘텐츠, 정말 지성인들의 콘텐츠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고유의 분위기나 감수성은 내가 듣는 음악으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음악 감상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 요즘에는 오히려 좋은 오디오 기기로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나에게 뭔가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긴 호흡의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배속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님의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를 배속해서 봐도 될까요? 라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러닝타임에도 그 여백과 호흡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온전히 즐겼다라고 말하려면 사실은 배속해서 보지 않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콘텐츠들을 내가 좀 시간 들여서 봐야 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다 하나하나 영감이 되고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기 전에도 이게 건강한 콘텐츠인가? 그런 기준을 갖고 보다 보면은 건강한 인풋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뭐가 더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여행이 있죠. 근데 제가 여행을 진짜 많이 가보니까 그것도 많이 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소비가 되고 사실은 좀 사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여행으로부터 얻을 필요는 없다. 근데 여행 중에서도 가끔은 진짜 배움을 주는 여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여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몽골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막 크게 볼 게 없어요. 크게 컨텐츠가 없어요. 왜냐면 몽골은 정말 초원과 양과 말과 대자연 이런 것만 있는데 그 안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숙소 이런 데 머물렀는데 제가 간 곳이 완전 물이 잘 나오는 곳이래요. 원래는 물이 없대요. 그래서 물티슈로 샤워를 해야 되고 보통은 초원에서 볼일을 봐야 된대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니까 엄청난 인프라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이 진짜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감사하게 샤워를 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모든 게 너무 풍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 와서 딱히 쇼핑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몽골에서 뭐 물건이 많지 않아도 이게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호사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되게 낭비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몽골에서 좀 약간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그게 입맛에 좀 안 맞아서 제가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가이드님이랑 기사님이 그 주어진 음식을 다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투정하면서 다 정말 귀한 것들인데 그거를 남긴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좀 낭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그런 컨텐츠로도 겪어볼 수 있지만 좀 일상을 벗어난 경험, 이를테면 새로운 장소를 가면서도 그거를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안 가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하는 친구를 사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자전거 탈 때가 많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디자이너 친구들 중에 진짜 막 뜨기도 전에 그 힙한 곳들 먼저 막 가보는 그런 힙스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또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요약을 하자면 좀 낯선 곳에 가보거나 나를 낯선 곳에 데려다주는 친구를 사귀거나 낯선 곳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렴한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저는 명품 가방을 30대가 돼서 샀는데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이것저것 가방을 매보니까 내가 어떤 가방을 좋아하는지 알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또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거 하나로도 정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건지 알아보려면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를 아는 방법이 자잘하고 저렴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말 30대 중후반인데 이미 벌써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원룸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찍이 결혼을 해서 이사를 다들 한 4-5번을 가보면서 집을 넓혀가고 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집이 나에게 맞는지도 알게 되면서 지금도 집은 정말 좋지만 가구나 가전 비싼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탁 무릎을 쳤죠. 제가 진짜 부액남님 채널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혼 때부터 뭔가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결혼을 못하고 혹은 자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좀 간접적으로 접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신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좀 저도 많이 겁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가 이걸 실패를 안 하고서 좋은지 많은 자산 이걸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도 지금 집에 곰팡이가 엄청 피고 있거든요. 천장에. 이게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 그렇대요. 건물이 제 나이랑 비슷해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장에 엄청나게 곰팡이 지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여기 한 1년간 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기숙사에도 살아보고 원룸에도 살아보고 낡은 빌라도 살아보고 하다 보면은 집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더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사갈 집에서도 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이다. 제일 좋은 걸 사야 된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마인드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걸 실패해도 이걸 손해봐도 내가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 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해봐라 라는 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알아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겪어보니까 저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가 딱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그 연애들을 실패하면서 배운 게 저는 좀 피드백이 되는 사람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성격이 좋지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안 맞는다는 것들을 지난 연애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저에게 잘 맞는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패를 해도 큰일 나지 않을 때 아주 자잘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집도 잘 고를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좋은 직업도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나름 해본 경험 한도에서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무엇이 좋은지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낯선 곳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잘한 실패를 하면서 여러 번 배우고 학습을 하다 보면요. 안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안목이 생긴 다음에도 선택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거든요.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가고 또 다른 선택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다들 사실 뭐가 좋은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까 봐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4,900원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채널에서는 뭔가 하기 어려웠던 저의 좀 더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멤버십 영상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의 채널 멤버십이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어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